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파산 랠리 1400조 시안 폭탄입니다. 최근에 이 사무대출로 인한 파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파산이 아니라 이 1400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쓰임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영상을 최근에 자주 안 올리다 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들이나 미국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뉴스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꾸준히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중요한 정보나 뉴스들 같이 실시간으로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이니까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입장하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이 월가에서 대출 사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대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대놓고 하는 대출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흔히 그림자 금융 이러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제출 업체 트라이컬러, 사실 트라이컬러는 제가 한번 다뤘어요. 이 리얼 주식에서 뭐로 다뤘냐면은, 얘네들이 파산한 이유가 이민자들 대상으로 이 대부분 대출을 해줬는데 그 대출이 신용도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 면허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못 갚고 이러니까 파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부품사 퍼스트 브랜즈의 파산에 이어 지역은행들이 부실대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모대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부실대출 영향 때문에 기업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 월가의 황제라고 하는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고 했냐,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더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이제 집에서 바퀴벌레가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보통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있다는 건 뭔 소리냐면 그 주변에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는 바퀴벌레 집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본 건 바퀴벌레 한두 마리지만 결국에는 바퀴벌레가 저기 어딘가에 이렇게 쌓여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경고를 한 겁니다. 조심하라고. 미리미리 점검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퍼스트 브랜즈는 5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받았고, 제프리스는 이 대출을 채권을 쪼개서 CLO를 발행했습니다. 이 CL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기업 대출을 묶어서 만든 구조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이제 실제로 이자를 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자보다도 이 조금 더 이 유동화를 시켜서 좀 더 내고 또 유동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 CDO 하면서 이 리먼 브라더 사태에서 갑자기 이제 그 당시에 모기지 채권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모습을 확인했죠. 네, 그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규모로는 그 정도까지는 못 가죠. 그래서 선순위 채권이 이제 시니어, 그 다음에 후순위가 주니어, 그 다음에 주식형의 에쿼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CLO가 발행이 되면은 지역은행들은 보통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순위 트렌치를 매입합니다. 방금 얘기한 시니어 트렌치를 매입하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부실해지면은 당연히 시니어도 문제가 끼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불안하다, 이거 던져야 되나? 좀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실제 트라이컬러만 해도 이미 주요 은행들이 영향을 좀 받아요. 거기에서 손해본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트라이컬러에서 파산해가지고 못 받은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PGIM, 블랙스톤, 모크트리 주요 자산 운용사들도 CEO에 일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손실 처리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CLO는 보통 자본 대비 10배가량의 레버지를 일으켜 운용이 되고요. 일정 수준의 손실만으로도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똑같은 거죠. 당연히 10배니까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운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손실 조금만 나도 100만 원에서 많이 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시장 내부에는 이미 상당한 문제들이 잠재돼 있고 경제 전반에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출 사고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과거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만큼의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사실 다들 알겠지만 미국은 같은 사고를 두 번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사고가 났지만 그 사고는 번지지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겁을 주긴 하죠. 누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 사모대출이 이제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모대출 시장의 불안정 시 연기금이라든가 장기 투자자가 주식 매도에 나서면서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매도를 하냐? 이거 뭔 상관이냐? 사모대출이 조금 불안해. 그러면은 기관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연기금들은 사모자산의 평가 손실을 피하고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을 갖다 파는 거죠. 그래서 갖다 팔아서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평가 가치를 좀 갖다 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자산의 평가 가치가 급락하면 주식을 매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또이또이 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모대출 부분의 리스크가 좀 더 커지거나 이 지속되면은 이거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불안해요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전략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을 매도해서 좀 유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더 커지면 안 돼요. 사모대출에 어느 정도는 이 리스크가 좀 유지가 돼야 됩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회사가 이 개발한 약세 징후를 나타내는 10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이미 발동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무조건 하방을 봐요. 이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한데 라는 얘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뭐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뭐 이런 리스크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라고 좀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같은 이유로 같은 이슈로 반복되진 않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건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풀고 다시 화랑기가 오고 화랑기가 왔을 때 또 제대로 뭔가를 못하면 또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지 같은 뉴스가 반복된다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엔 지금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증시가 지금 뭐 대출이 터지던 사모대출이 어찌 됐던 모르겠고 증시를 지금 머리채 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건 오픈 AI다. 사실 오픈 AI가 지금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챗GPT 개발 업체인 오픈 AI가 새로운 수익원 그리고 부채 파트너십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 지금 데이터 센터 이거 더 건설하고 거기 안에 GPU 꽂아 넣으려면 돈이 더 필요해. 돈 줘. 내가 한번 AI 제대로 된 거 만들어 볼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기 위해 약 1조 달러, 약 1,400조를 넣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1,400조 돈을 꽂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오픈 AI가 오라클,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이랑 약 10년 동안 26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을 하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기가, 10기가, 6기가에서 26기가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10기가, 6기가, 10기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총합해서 26기가와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돈을 내면은 그게 한 1,000조쯤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자금 조달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투자 등급이 아닌 오픈 AI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순환자금 조달이 뭐예요? 오픈 AI가 엔비디아한테 주문을 넣었는데 그 돈을 엔비디아가 투자하죠. AMD한테 오픈 AI가 주문을 넣었는데 AMD 지분 10%를 주죠. 이런 게 이제 순환자금이죠. 주문을 넣었는데 그 돈을 얘네가 줘요. 그럼 사실 뭐예요? 거의 똔똔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오픈 AI랑 엔비디아랑 코어웨이브 관계도 있고 오라클이랑 엔비디아 관계도 있고 인텔이랑 엔비디아 관계도 있고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와 너 죽으면 다 죽겠다 라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너 안 죽으려면 우리가 살려줄게. 너 안 죽게 우리가 다 살려줄게 라는 분위기다. 오히려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다? 이 오픈 AI가 머리채 잡고 끌고 올라가는 증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결론 내보자면 최근 사모대출로에 대한 리스크가 터졌고 파산도 했지만 과거 부실대출로 망했던 미국은 대안이 있습니다. 왜? 과거 망해봤으니까 분명 대안이 있어요. 왜?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렇게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살렸다는 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라졌지만 결국에는 그때 더 큰 리스크로 안 터지고 잘 해결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도 결국 정부에서 나서서 보증을 했습니다. 야, 그건 우리가 줄게. 걱정하지 마. 야, 지금 너네 뱅크런 하지 마. 그거 우리가 보증할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뱅크런도 막고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해결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사모대출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급락시키는 리스크가 터진다면 사모대출이나 뭐 은행에 대한 리스크 여기서는 안 나올 거라 봅니다. 그 대신에 터진다면 아마 오픈 AI 중심의 AI 버블에서 터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 터져요 이게 아니라 과거에 2000년처럼 또 벤더 파이낸싱 문제로 터지는 이것도 아니에요. 아예 다른 데서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오픈 AI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상승이 언제 꺾일 것 같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기가 아니라 상황이다. 오픈 AI가 지금 140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 1400조를 넣은 AI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더 나은 AI가 나오거나 또는 진짜 나쁘지 않은 AI가 나왔다. 오픈 AI 비벼볼 수 있는 돈은 한 10분의 1만 투자한 AI가 나왔다. 그럼 사실 이거는 큰 영향 받을 거죠. 분명히 이 돈을 넣은 만큼 성과가 나올 거라 봤는데 돈을 넣었음에도 이거보다 더 나은 AI가 나왔다? 그럼 그때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과거로 따지면 딥시크 AI 같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크게 한번 흔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시기가 아니라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또는 과거에 있었던 리스크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때는 아마 정말 종잡을 수 없을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이때는 그래서 이거는 시기가 아니다. 이거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이해됐습니다. 그 유동성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동성 TJ 잔고고요. 지금 총 9천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9천억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지금 8,500억 달러가 목표치거든요. 이거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11월에 초에 나갈 돈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복지 비용이라든가 월 초에 돈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미리 돈을 좀 채워 넣은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12월 말까지 8,5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여기다가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TJ 잔고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AI 이 유동성으로 이겨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봐야 될 거는 유동성 지표. 이건 제가 얘기하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이 빨간색이 S&P 500, 파란색이 유동성이라고 했죠. 지급준비금, 영래포, TJ 잔고. 이 세 가지를 합친 유동성인데 결국엔 얘네들은 만나게 돼 있다고 했어요. 계속 벌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만날 건데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언제가 되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렇게 만납니다. 결국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젠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최근에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재가 되고 총리까지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분명 돈을 풀 거고 일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리가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최근에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양적 긴축 끝낼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국채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얘만 떨어지면 돈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달러 가치는 열심히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본 국채가 더 이상 올라가면은 위험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내보자면 TJ 잔고는 9천억 달러 넘게 채워놨습니다. 아마 11월 초 나갈 연금 복지 금액까지 채워넣은 것 같고요. 미국의 사모대출 중심 리스크가 터졌으나 과거에 비슷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 아마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오히려 오픈 AI 중심의 투자될 1000조 이상의 돈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마 여기서 벤더 파이낸싱 아니면 그냥 단순한 버블 이게 아니라 새로운 이슈로 아까 얘기했던 갑자기 얘네를 넘어서는 얘네보다 돈을 덜 넣는데 얘네보다 성능이 좋은 AI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기가 언제다 이건 아니고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그래서 언제든 빠져나올 준비를 하는 게 맞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돈을 뭐 100조 넣겠다 200조 넣겠다 했을 때랑 지금이랑 사실 반응이 확연히 약합니다. 이제 막 하락한 거 이제 막 회복할까 말까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저희 얘기했던 대로 리얼 미국 주식 유튜브 제가 수요일 10시마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의 시간은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중요한 내용들 공부해야 될 부분들 저희가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꼭 무료로 전부 다 참여해서 미국의 중요한 내용들 뉴스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얼 미국 주식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